진우의 주머니 속에는 낡고 빛바랜 USB 메모리 하나가 항상 들어있었다. USB 메모리는 작고 검은색이었으며 한쪽 면에는 작은 별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뛰어난 프로그래머이자 암호학자였지만 진우에게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에게 이 USB 메모리를 주며 이것은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연결고리를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이 될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진우는 가끔 USB 메모리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것은 그저 오래된 전자기기의 특성이라고 치부했다. USB 메모리와 함께 진우의 가방 속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이 항상 들어있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와 복잡한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최신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모델, 그리고 미래 기술의 융합에 대한 예측들이었다. 마치 세계적인 석학이 작성한 듯한 내용이었지만 진우는 이 수첩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는 밤늦도록 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하곤 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복잡한 기술에 매료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어릴 적 어머니가 그에게 미래 기술과 인류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고 그의 귀에는 그 이야기들이 마법처럼 들렸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진우에게 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숨어 살았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약속해다오. 라는 말을 남겼었다. 진우는 종종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늘 거대하고 복잡한 디지털 미로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데이터와 정보가 얽혀 있는 듯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의 귓께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연결, 미래, 그리고 너의 선택. 그 목소리는 그에게 깊은 사명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거물, 글로벌1 그룹은 최근 몇 년간 정체기에 빠져 있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기존 사업 유지에만 급급했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1 그룹은 신기술 도입을 위해 외부 기업과의 대규모 협력을 모색하고 있었다. 수많은 기업들이 글로벌1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했고 진우의 넥서스 테크도 그중 하나였다. 넥서스 테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번 계약은 진우의 회사에도 그리고 글로벌1 그룹에도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었다. 3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은 그의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였다. 어느 날 진우는 최종 계약 논의를 위해 글로벌1 그룹이 지정한 장소, 즉 서울 시내의 초호화 호텔인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아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평소 스타일대로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그는 화려한 로비의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갔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박준호 팀장이라는 젊은 직원이 서 있었다. 그는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를 지녔지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진우의 소박한 옷차림을 보자마자 그를 무시하기로 작정했다. 저런 사람이 감히 우리 호텔의 배달원인가? 아니면 새로 온 인턴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어떤 용무로 오셨죠? 박 팀장은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글로벌 원그룹과의 미팅 때문에 왔습니다. 넥서스 테크의 이진우입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자신의 블랙카드, 블랙카드를 내밀었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재력을 상징하는 카드이자 이 호텔의 최고 등급 VIP에게만 발급되는 카드였다. 박 팀장은 진우의 블랙카드를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모두 VIP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이런 가짜 카드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 같은 분이 무슨 넥서스 테크의 CEO입니까? 배달원이면 배달이나 하시고 인턴이면 로비에서 기다리십시오. 괜히 귀한 분들 시간 뺏지 말고요. 그는 진우를 무시하며 그의 카드를 대충 훑어본 후 테이블 위에 던지듯이 놓았다. 그는 진우가 자신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진우를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주변 직원들에게 말했다. 여기 넥서스 테크 CEO라는데 배달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돌려보낼까요? 주변 직원들은 킬킬거리는 소리를 내며 박 팀장의 말에 동조했다. 진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애써 분노를 억눌렀다. 그의 손에 쥐어진 USB 메모리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유언이 귓게 맴도는 듯했다.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 팀장은 진우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디 한번 보시죠. 내일 아침 글로벌 원그룹 이사회가 열리는 최고층 회의실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재인지 제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죠. 당신의 회사는 결국 글로벌 원과의 계약 없이 무너질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다. 그는 진우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이번 계약을 자신이 주도하여 공로를 차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의 평범했던 CEO의 일상은 이렇게 잔혹하고도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절박한 생존 싸움이자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그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박준호 팀장의 조롱 섞인 말은 이진우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그는 텅 빈 호텔 로비에 홀로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다. 창밖의 풍경은 해가 지고 밤이 되어 화려한 도시의 불빛으로 변해갔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그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는 건 아닐까? 불안감과 함께 후회감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자신의 평범한 옷차림과 신생기업의 CEO라는 배경이 이런 초호화 호텔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밤늦게 박준호 팀장은 다시 로비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비열한 승리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진우를 발견하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이진우 씨, 아직도 계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진작 포기하고 돌아갔을 줄 알았는데. 정말 끈질기시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호텔의 VIP 라운지에 앉는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내일 이사회는 단순한 형식일 뿐이니 괜히 오셔서 망신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넥서스 테크는 글로벌 원과의 계약 없이 무너질 겁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진우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리에 굳게 섰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애써 참았다. 그의 뇌리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약속해다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 든 USB 메모리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 계약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넥서스 테크의 기술력은 글로벌 원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준호 팀장은 진우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디 한번 보시죠. 내일 아침 9시 글로벌 원그룹의 최고층 회의실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재인지 제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죠. 당신의 회사는 계약 취소와 함께 파산할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다. 그는 진우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이번 계약의 모든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는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호텔을 나섰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몸을 감쌌다. 그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박준호 팀장의 조롱과 위협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정말로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걸까? 그의 눈앞은 캄캄했다. 평범했던 CEO의 삶은 박준호 팀장의 조롱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내일의 이사회는 그의 삶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곧장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가 밤낮으로 연구했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복잡한 데이터 분석 모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수첩 속의 다이어그램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글로벌 원그룹의 재무제표, 시장 상황, 그리고 그들이 처한 기술적 정체기가 복잡한 숫자들과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유품인 USB 메모리와 수첩, 그리고 그의 꿈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주머니에 든 USB 메모리가 희미하게 따뜻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USB 메모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수첩을 비추자 그의 눈에는 수첩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데이터의 영혼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글로벌 원그룹이 처한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해결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그는 밤늦도록 이사회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했다. 그는 글로벌 원그룹의 모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구체적인 수치와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박준호 팀장이 무시했던 블랙카드의 숨겨진 의미를 활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는 피곤을 느낄 새도 없었다. 이 이사회는 그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의 존재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고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과 자신이 해야 할 일만이 존재했다. 새벽녘, 진우는 잠시 준비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르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이사회가 그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지혜로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비장하고도 찬란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글로벌 원그룹의 최고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이 거대한 원형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냉정한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글로벌 원그룹의 급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함께 심각한 기술적 정체기를 알리는 경고 문구들이 번개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진우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고은정 여사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화려하고 권위적인 회의실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회의실 안은 술렁거렸다. 임원들은 서로에게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진우를 경멸하듯이 바라보았다. 저게 누군가 고은정 여사가 도대체 누굴 데려온 거지? 차림새 좀 보게. 저런 사람이 우리 그룹의 38억 달러짜리 계약에 참여하겠다고. 그들의 조롱 섞인 시선과 비웃음은 진우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특히 호텔 프런트 데스크의 박준호 팀장은 가장 노골적으로 진우를 비웃었다. 그는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를 지녔지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회의실 앞 좌석에 앉아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고은정 여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저런 분을 데려오다니요. 여기가 동네 사랑방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게다가 넥서스 테크라니 듣도 보도 못한 신생기업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진우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낙인 찍고 그의 자격 없음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박 팀장은 이 자리에서 진우를 완벽하게 망신시키고 계약을 파기시킴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 했다. 고은정 여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박 팀장을 노려보았다. 박 팀장, 당신의 발언은 지나쳤습니다. 이진우 CEO는 제가 특별히 초대한 손님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글로벌 원그룹의 미래를 제시할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진우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 또한 회의실의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는 듯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의 주머니에 든 USB 메모리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다. 안녕하십니까? 넥서스 테크의 이진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회의실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웠다. 저는 글로벌 원그룹이 처한 기술적 정체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왔습니다. 박 팀장이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신생기업 CEO가 뭘 안다고 임원들을 가르치려 드는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대체 무슨 엉터리 논리를 펼칠지 기대되는군요. 그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다른 임원들도 비웃으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 팀장의 비웃음이 진우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진우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의 USB 메모리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흐릿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글로벌 원그룹의 재무제표와 기술 개발 현황에서
희미한 빛의 잔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데이터 속에 숨겨진 연결고리나 흐름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만 보이는 미래 기술 시장의 진실된 패턴이었다. 글로벌 원그룹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진우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복잡한 데이터 분석표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그의 손에 든 USB 메모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스크린에 닿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복잡한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푸른빛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신경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 부분은 기존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진우는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복잡한 기술 시장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글로벌 원그룹의 기술적 정체기와 비효율적인 연구개발 구조를 지적하며 놀랍도록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마치 미래를 보는 듯이 인공지능 시장의 변화와 경쟁사들의 움직임까지 예측하며 글로벌 원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설명은 전문 컨설턴트의 강연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넥서스 테크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글로벌 원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수첩에 적힌 미래기술 로드맵을 화면에 띄웠다. 회의실안은 경악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다. 박준호 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진우의 분석이 자신의 분석보다 훨씬 정확하고 깊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가 제시한 기술 로드맵과 시장 예측은 그가 평생 연구해도 얻지 못할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박 팀장은 진우의 소박한 옷차림과 그의 젊은 나이를 다시 한번 보았다. 이 사람이 정말 듣보잡 신생기업의 CEO라고 말도 안 돼. 그의 마음속에는 오만함보다 더 깊은 혼란과 경외감이 피어났다. 글로벌 원그룹의 김미숙 킴 미숙 이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중년의 여성으로 뛰어난 통찰력과 공정함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녀는 설아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진우가 단순히 지혜로운 CEO가 아니라 글로벌 원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천재적인 혁신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깊은 감탄으로 변해갔다. 그때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글로벌 원그룹의 총수이자 이사회 의장인 강 회장, 체어맨 캉. 이 은밀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진우의 분석이 자신의 권력과 이미 꾸며놓은 그룹 재편 계획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진우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번뜩였다. 저놈을 가만둬서는 안 돼. 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강 회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냉혹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를 노려보았다. 그는 진우를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이단화로 낙인 찍으려 했다. 진우는 자신의 USB 메모리를 보았다. USB 메모리는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다. 지혜로운 눈.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강 회장과 박준호 팀장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거대한 불의의 시스템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어둠 속에 감춰진 모든 비리와 음모를 밝혀낼 것이었다. 회의실의 문이 굳게 닫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회의실에서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이진우를 둘러싼 상황은 급변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를 듣보잡 신생기업 CEO로 취급하지 않았다. 대신 인공지능 천재, 미래를 보는 눈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대중의 시선은 호기심과 함께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은 동시에 진우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글로벌 원그룹의 강 회장, 체어만 강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를 진우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이 채웠다. 그는 진우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놈은 뭔가 위험해. 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강 회장은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진우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의 능력을 사기 또는 정신병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진우를 관심병 환자, 조작 전문가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의 손아귀에는 여전히 막강한 자본과 권력이 있었다. 호텔 프런트 데스크의 박준호 팀장은 지난 회의에서의 망신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는 진우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강 회장과 손을 잡고 진우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호텔 내부에서 진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진우의 회사인 넥서스테크의 협력사들을 찾아가 위협하며 계약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 너희들은 이미 망했어. 저런 어린애 하나 믿고 까불다가 다 죽는 수가 있다. 그의 목소리는 협력사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 글로벌 원그룹 이사회는 진우의 발표 이후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강 회장과 박준호 팀장의 방해 공작은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은폐하고 증인들을 협박했다. 진우는 홀로 이 모든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의 멘토이자 유일한 조력자였던 김미수 기사는 강 회장의 압력으로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다. 진우는 혼자가 되었다. 이사회는 진우에게 궁극의 시험을 내렸다. 강 회장과 박준호 팀장의 비리를 확실히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24시간 내에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것은 사실상 진우에게 내려진 마지막 통첩이었다. 24시간입니다. 이진우 CEO. 24시간 안에 강 회장과 박준호 팀장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될 것이며 당신은 회사 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 관계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최후 통첩이 진우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진우는 침묵했다. 24시간 안에 강 회장과 박 팀장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숨겼을 것이 분명했다. 그의 전화는 감청당했고 그의 아파트 주변에는 수상한 차량들이 배회했다. 그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밤늦도록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사건 관련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의 주머니에 든 USB 메모리는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의 마음은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는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네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진정으로 그 힘을 사용하려면 너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 빛이라니 대체 무슨 빛을 말하는 걸까?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진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를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는 익숙하게 밤거리를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에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들어왔다. 그 카메라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눈처럼 도시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USB 메모리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USB 메모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CCTV 카메라들을 비추자 그의 눈에는 카메라 속에 기록된 미세한 데이터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글로벌 원그룹 직원들의 은밀한 움직임, 그들의 차량 번호, 그리고 강 회장과 박 팀장이 은밀히 접촉했던 인물들의 얼굴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실의 잔상이었다. 그의 능력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시각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진우는 그제야 빛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USB 메모리에서 나오는 빛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투영하는 빛이었다. 그는 그 빛을 통해 강 회장과 박 팀장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파손된 서류나 조작된 전산망이 아닌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강 회장이 의도적으로 숨긴 비자금 흐름, 그의 다음 불법 사업 계획, 그리고 박 팀장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들을 시각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도시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분석을 현실에 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 그리고 도시의 모든 전광판까지도 그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밤은 깊어졌고 진우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이사회가 열릴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그 안에 잠재된 특별한 능력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새벽녘, 진우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강 회장과 박 팀장, 그리고 글로벌 원그룹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진우를 향해 있었다. 박 팀장의 눈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가 교차했다. 진우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는 모든 편견 앞에서 진실의 빛을 밝혀내야만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글로벌 원그룹의 최고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 회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탑의 시침이 정고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진우 CEO,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저는 글로벌 원그룹의 매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가득했다. 박준호 팀장 또한 흡족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숨막히는 순간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 속 USB 메모리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연단 중앙의 마이크를 잡았다. 강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글로벌 원 그룹을 구할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글로벌 원 그룹을 위기에 빠뜨린 진정한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박준호 팀장이 코웃음을 쳤다. 여전히 허황된 망상만 늘어놓는군. 증거 없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증거는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USB 메모리를 높이 들었다. USB 메모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푸른빛이 회의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했다.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스크린 위에 복잡한 데이터와 기업 내부의 잔상들이 3D 홀로그램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진우의 USB 메모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처럼 숫자와 이미지들을 엮어냈고, 진우의 목소리에 맞춰 그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었다. 진우는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데이터 분석표에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글로벌 원그룹의 위기는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닙니다. 강 회장님, 당신이 의도적으로 특정 자회사에 부실 투자를 감행하여 그룹의 재정을 악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줍니다. 스크린에는 강 회장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빼돌리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어서 박준호 팀장이 강 회장과 은밀히 접촉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글로벌 원그룹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에 유출되는 정황까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진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강 회장의 모든 불법 사업 계획, 그룹 내부의 비리, 그리고 박준호 팀장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들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강 회장과 박 팀장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의 분석은 전문 컨설턴트의 강연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박준호 팀장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USB 메모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회의실 전체가 진우가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강 회장과 박준호 팀장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강 회장이 경쟁사 대표와 은밀히 만나 글로벌 원그룹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모습, 뇌물을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전 회장의 사망과 관련된 의문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 회장과 박준호 팀장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회의실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진우가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평범한 CEO가 진짜 영웅이었어. 강 회장하고 박 팀장이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전 회장님, 사망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잖아. 살인이야.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고은정 여사는 진우를 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이진우 씨, 당신은 정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고 강 회장과 박준호 팀장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진우는 스크린을 보았다.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해냈다.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는 글로벌 원그룹을 파산의 위기에서 구해냈고 수많은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한 남자의 성공을 넘어섰다. 그것은 진실과 지혜가 불의와 탐욕을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빛은 이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었다. 글로벌 원그룹의 최고층 회의실에서의 극적인 폭로 이후 이진우의 삶은 경랑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강 회장과 그를 비호하던 박준호 팀장은 모든 권력을 잃고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부패는 만천에 드러났고 글로벌 원그룹은 비리 기업으로 낙인 찍혀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강 회장의 몰락은 진우의 빛나는 통찰력과 대비되며 더욱 극적으로 비춰졌다. 김미숙 이사는 진우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진우 CEO,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당신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 그룹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진우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김미숙 이사는 진우가 보여준 용기와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진우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진우는 글로벌 원그룹의 새로운 CEO가 되었다. 그의 취임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청년 CEO 38억 달러 계약을 성사시키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취임 후 가장 먼저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 즉 데이터의 흐름과 숨겨진 연결고리를 읽어내는 능력을 활용하여 그룹의 모든 재무 상태와 기술 개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다. 그의 지휘 아래 글로벌 원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으로 호텔 로비를 거닐던 시절의 자신을 잊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낡은 USB 메모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USB 메모리를 집어들고 가만히 어루만졌다. USB 메모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는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게 했다. 엄마, 제가 해냈습니다. 엄마가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인 연결만이 미래를 만든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현 이사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미래그룹의 재건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에게 저를 당신의 첫 번째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청했다. 이제 그들은 함께 비즈니스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파트너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김미숙 이사와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이제 사업적인 동료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이진우 CEO, 당신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한때 성공과 명예만을 좇았지만 당신을 통해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김미숙 이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이사님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의 능력을 믿어주시고 저에게 이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존재에서 위안과 힘을 얻었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평범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리더가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것은 과거의 무지하고 불안했던 평온과는 달랐다. 모든 역경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진정한 평화였다. 그의 삶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다. 5년 후, 이진우는 더 이상 신생기업 CEO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혁신가이자 미래를 연결하는 비정아로 우뚝 섰다. 그가 이끄는 글로벌 원그룹은 세계 굴지의 IT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선보였다. 진우의 리더십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기술이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으며 모든 혁신의 중심에 인간을 두었다. 진우는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영광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별빛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의 어머니가 남긴 USB 메모리 속 별 문양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학비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IT 기술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는 매년 국내외 유수대학과 기술 포럼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강단에 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지식은 힘이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통해 세상을 연결하는 빛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젊은 인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진우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USB 메모리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주머니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집무실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USB 메모리를 집어들고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았다. 그에게 USB 메모리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자신의 초심을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의 곁에는 이제 김미숙 이사와 박준호 팀장이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박준호 팀장은 진우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 되어 그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진우는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의 작은 기술 고등학교를 찾았다.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기술에 대한 꿈을 키웠던 곳이자 그의 어머니가 졸업했던 곳이기도 했다. 기술고등학교는 진우의 재단 후원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미래기술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하게 되었다. 그날은 별빛 재단이 주최하는
청소년 코딩 경진대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진우는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저는 이곳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내면에 숨겨진 지혜의 빛과 어머니의 유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별빛 재단은 모든 아이들이 꿈을 꾸고 모든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기술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재단 후원자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진우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는 또한 경진대회에 참여한 어린 코더들에게 직접 시상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마지막 이미지 해질녘. 진우는 미래기술혁신센터의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USB 메모리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USB 메모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별 문양은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함이나 고독이 아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의 평온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였다.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와 혁신이 만들어낼 끝없이 펼쳐질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평범한 CEO가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지혜를 발견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세상의 공정함과 희망을 선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이 우리 안에 잠재된 가장 큰 힘을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진우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이진우 CEO에게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번화가. 강남.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 아래 낡고 초라한 오피스텔 한 칸에 이진우 리진우는 홀로 앉아 있었다. 30살에 그는 겉모습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편안한 청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캐주얼한 재킷이 그의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걸맞지 않게 과묵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청년으로 비춰지곤 했다. 그의 넓고 현대적인 펜트하우스 아파트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홀로 허브티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밤늦도록 불밝힌 도시의 빌딩들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어딘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지녔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으로 비춰질 뿐이었다. 진우의 일상은 늘 바빴다. 그는 자신이 창업한 신생 기술 기업인 넥서스테크의 CEO였다. 그의 회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외부에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수입은 막대했지만 그는 자신의 부를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매달 익명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교육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 특히 컴퓨터 과학 분야의 재능이 있지만 교육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주말이면 그는 직접 공업고등학교나 직업훈련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꿈을 심어주곤 했다. 어느 날 그는 거리에서 우는 한 어린 소년을 발견했다. 소년은 낡은 가방을 잃어버려 안에 있던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소년에게 다가가 최신형 노트북을 선물했고 소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선행은 늘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